여기서 5만원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5만원 이렇게. 대손 충당금 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무 회계 1급에서는 충당하는 거,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너무 쉽죠, 그죠? 결산자료 입력에 해봐라 하면 올려가지고 자동 결산해서 대손상각 가서, 그죠? 뭐 그대로 있는 거 보고 추가 버튼만 누르면 너무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무 2급에서는 그런 거 안 낼 거다 이 말이에요. 내면 서비스고요. 여기 이제 한번 보죠. 1년이 더 진행한다 가정할게요. 2017년도에 그죠? 10월 30일 날 보니까 이 채권의 잔액이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은 성장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외상배출금 잔액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회사의 정책에 따라 채권 관리를 강화하면 잔액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1200이 되었다 가정할게요. 1300이 됐다. 1200 되었다 가정합니다. 이거 1% 가정할게요. 그럼 이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12만 원이다. 그죠? 위험액이 12만 원으로 평가되는데 회사는 위험하라고 쌓은 금액이 15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쌓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되도록 뭔가를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금액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15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3만 원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걸 15만 원 중에 3만 원만큼은 환입을 해야지만이 12만 원의 평가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입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 환입이네? 라고 하면 바로 있죠. 수동결산 가서 따닥 하고 그죠? 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볼게요. 여기 환입액 여기 그러면 대손충당금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에 3만 원을 환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계정을 뭘 쓰냐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란 계정을 써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대손충당금 환입. 이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3만 원 쓰는데 이거는 수익 성격입니다. 수익 성격이고 이 대손충당금 환입에 있죠. 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판관비를 차감합니다. 자, 이거 수익 성격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조정하는 거냐면 계상은 판관비도 그죠? 대손상각비를 하고 이걸 다시 환입했으면 수익이 돼야 되는데요. 그 조정을 어디로 할 거냐 이거죠. 영업의 수익으로 하지 않고요. 아예 판관비, 비용을 깎는 형태로 이걸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죠. 요거에 대한 이해 조금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이해. 대손충당금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외상배출금하고 미수금하고 차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책에 아마 정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계상할 때 여기 비용 계정은요. 대손상각비의 비용 계정은 요거는 대손상각비가 되고 여기는 전부 다 이거 비용은 판관비가 되죠.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러니까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용 여기 설정할 때 얘기고요. 이 환입할 때의 계정은요. 이걸 조금 환입시킬 때 계정의 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했다가 너무 많이 계상했구나? 그럼 다시 받았으면 너무 비용 많이 처리해서 받았으면 영업의 비용이니까 다시 받는 거는 영업의
수익이 되면 정확하게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정 과목에 보면 지금 908번인가요? 908번에 보면 908번 맞을 거야. 이걸 환입할 때 908번에 보면 영업의 수익이 뭡니까? 영업의 수익 성격으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있죠. 이 계정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계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의 수익이죠, 그죠? 영업의 수익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영업의 908번 영업의 수익. 908번 맞나요? 혹시? 908번 한번 계정가만 한번 보세요. 맞죠? 908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모형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계상할 때는 영업의 비용, 환입하면 영업의 수익. 이 모형이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거 보세요. 계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판관비, 환입하면 영업 비용이니까 영업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응을 하려면. 근데 영업 수익이 뭐죠? 영업 수익이 매출액이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전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같이 썼어요. 판관비도 이쪽 썼고 기타의 대송상업비도 이걸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두 개의 환입 계정은 전부 다 이 908번 영업의 수익을 처리했던 거예요. 근데 한 4년쯤 5년쯤 됐나요? 이 모형이 맞지 않아서 그죠? 다르게 했습니다. 얘는 마칭이 딱 되지만 얘는요 모형이 안 맞으니까 얘는 아예 어떻게 하겠냐면 이걸 아예 여기 대손충당금인데 판관비를 그죠? 여기에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을 쓰되 여기 지금 보세요. 대손충 환입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쓰지만 이 금액은요 바로 판관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판관비를 차감하는 있죠 형태로 그 있죠 모형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판관비에 계상했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판관비를 빼버리겠다 이거죠. 비용을 줄이니까 수익 성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관비에 보면 그게 뭐 복류생비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은 복류생비는 다 하는 거지만 이거는요 그런 항목에서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바로 판관비에 조정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형을 정확하게 일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상할 때 판관비, 환입하면 판관비에서 마이너스, 계상할 때 영업의 비용, 환입하면 영업의 수익 이렇게 있죠. 대형 논리를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얘기가 아마 54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가 있죠, 그죠? 그죠? 거기 보시면 54페이지에 4 대손상각비의 구분이라고 되고 박스 치고 있죠, 그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했던 얘기가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괜찮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거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판관비로 판관비 차감 계정을 하라고 하면 판관비에서 판관비 치면 800번대 있을 거고요. 단서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거는 영업의 수익인 있죠.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하라 하면 만약 그런 단서가 있으면 여기에 외상 매출금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몇 번을 쓰란 말이에요. 그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라. 그건 공통된 답을 그죠? 복수 답안을 안 주려고 그죠?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그죠?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환입 계정 아시겠죠? 환입. 나중에 결산분기 할 때 우리가 12개 모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논점이죠. 결산도 5개 중에서요. 2개가 어렵고 3개는 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죠? 기능적인 면하고 간무하고 이렇게 좀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이 더 지나갑니다. 6개월이 더 지나갑니다. 7월 1일 날 드디어 있죠. 대손이 났습니다. 드디어 대손이 터졌죠. 그죠? 대손회계를 모르고는 대손회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이 얼마가 나냐면 대손은 대손 금액이 대손 난 금액이 케이스 1이 경우 1이 대손 난 금액이 이제 뭐 얼마 할까 10만 원인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대손 난 금액이
경우 2가 얼마냐면 이게 뭐 12만 원이 지금 잔고니까 뭐 10 얼마 할까? 13만 원 이렇게 할까요? 자, 이 두 가지의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손이 그러니까 10만 원 난 경우하고요. 대손 난 금액이 13만 원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대손의 위험을 위해서 지금 쌓았는 잔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지금 12만 원을 쌓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요, 이런 대손 났을 때 이 충당금 잔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카바를 하려고 12만 원 준비했는데 10만 원 났으니까 충분히 카바 되죠, 그죠? 얘는요 12만 원 준비했는데 13만 원 되니 오버했죠. 오버한 금액은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그거는 다 아실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상 매출금이 못 받게 되었다. 그럼 제가 한다, 그죠? 10만 원 이렇게 제거하고, 여기에 충분하니까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의상값을 13만 못 받게 됐는데요. 근데 그걸 위해서 쌓은 금액은 12만 원밖에 없으니 일단 그걸로 충당하고요. 대손 충당금 12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대손상각비, 그죠? 비용 처리하는 그런 입장 뭐 아실 거라고 봐요. 여기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제는 가장 많이 되는 경우가 바로 요, 만약에 대손을 낸다면 요 경우고, 요거는요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뭐 미수금을 딱이나 장기 대여금 딱 얘기하고, 여기는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나간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손은 오히려 이거 기본 모형보다, 그죠? 비영업 채권을 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 더 지납니다. 회수 모형까지 한번 봐야 되죠. 2019년도 7월 1일 회수 모형 한번 살펴볼게요. 흔하지는 않지만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했다라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현금으로 이거는 10만 원 받았다는 거고요. 얘도 받았다면 현금으로 13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만 회수했다라면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이 대변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대변인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대변은 원래 그냥 계정을 익힐 때는 이렇게 익히면 되겠습니다. 난 대손 날 줄 알고 대손 충당고가 퉁쳤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았으니까 원래 위치로, 그죠? 환원시킨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뭔가 이렇게 환원시킨다는 개념이 바로 대손 충당금 10만 원, 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회계 처리하면 모형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있죠, 환원시킨다 하면 대손상각비가 뭐 요걸 그대로 오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대손상각비는 어차피 기말에 평가할 때 충당금에 속해지기 때문에, 그죠? 안에 대손상각비에서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대손 충당금으로만, 그죠? 충당금으로만 요거 1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수까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잘 익히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왜 충당금 증가로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회계 1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세무 1급에서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을 만약에 들었다가 다시 돈 받았으면 여기가 원칙적으로 뭐가 와야 됩니까? 수익이 와야 마땅해요. 수익이, 그죠? 원칙적으로 비용을 들었다가 다시 돈 받았으면 이쪽이 수익이 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충당금 증가로만 처리하면 수익으로 계산하면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말에 위험액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해서 그만큼을 비용 처리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충당금으로 하면, 올려놓으면 기말에 평가할 때 이걸 만약에 충당금을 안 했으면 이걸 빼고 비용 처리가 많아질 건데 충당금을 올려놨으면 이건 추가적으로 계상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있죠. 수익 계상은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을 많이 하는 총액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충당금으로만 처리하면
증가로만 처리하면 수익으로 잡은 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에 대한 얘기도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다 예제를 해가지고. 근데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의미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우리 본질은 대손 회수했을 때 회계처리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네 가지 모양, 설정, 환입, 대손, 회수, 그죠?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좀 알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 모형 있네요. 뭐 예수금하고 쭉 있으니까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